카메라를 처음 사시는 분들은 어떤 렌즈를 사야 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정말 처음 카메라를 사시는 분들만 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모리 실장입니다. 처음에 카메라를 사시면서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아마 렌즈일 겁니다. 여러분이 RPG 게임을 하시면 처음에 기본으로 제공이 되어지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팔, 반바지, 녹슨검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경험치를 올리고 돈을 모으면서 점점 장비를 업그레이드 나가는 그런 형식인데요. 모든 카메라에는 번들이라는 렌즈를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번들 렌즈라고 해서 따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번들은 영어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꾸러미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같이 한 꾸러미로 판매를 하는 것을 번들 킷이라고 합니다. 번들 킷 안에 있는 렌즈를 보통 번들 렌즈라고 합니다. 보통 풀프레임 기준 2870, 플랫바디 기준으로는 1850 아니면 1855 정도로 커버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카메라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번들 렌즈를 한 번쯤은 써보고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구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50mm 구간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광각, 위쪽은 망원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이렇게 초반에 풍부한 화각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렌즈가 번들 렌즈입니다. 28mm부터 80mm까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화각들을 찍을 수 있는 이 렌즈야말로 올라운드 플레이어 아니겠습니까? 광각을 찍고 싶을 때는 28mm에서 찍어보고, 망원을 경험하고 싶을 때는 80mm에서 찍어보고, 표준 구간을 찍고 싶을 때는 50mm에서 찍어보고, 이렇게 많은 구간을 이용을 함으로써 화각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많은 사진을 찍음으로써 사진이나 영상에 점점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통장 잔고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만약 난 광각을 좀 더 찍고 싶은데, 나는 좀 망원을 좀 찍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이후에 렌즈를 추가 구매하시면 돼요. 렌즈를 추가 구매하게 될 때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번들 렌즈는 보통 28mm, 80mm 정도를 커버하기 때문에 평범한 광각, 평범한 망원까지는 커버가 가능하지만 16mm라던가 만일 난 광각을 좀 더 찍고 싶은데 하면 그때 가서 광각 렌즈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 난 망원을 찍고 사람 좀 날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망원 렌즈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리개가 좀 더 열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f2.8 줌 렌즈를 사실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화각대에서 아웃포커스가 완전히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가서 단렌즈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카메라를 사고 어떤 사진을 찍고 어떤 영상을 찍을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무턱대고 비싼 카메라, 비싼 렌즈, 그리고 렌즈는 비싼 것들은 카메라랑 거의 맞먹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렌즈를 구매를 했을 때 그 렌즈를 오랫동안 써야지 자기가 훨씬 더 만족이 크겠죠. 번들 렌즈는 중고 장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품으로 사시기에도 타 렌즈군에 비해서 부담 없는 가격대를 자랑하고 있고요. 중고부터 신품까지 통합해서 가격을 봤을 때 8만원에서 15, 6만원 정도 사이에서 가격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이 훌쩍 넘는 렌즈들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좋죠, 가격대가. 그 중고 매물로도 거래가 잘 되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번들 렌즈 같은 경우는 보관하고 갖고 다니기에 조금 부담이 다른 렌즈들에 비해서 덜합니다. L렌즈나 소니 같은 경우에 G렌즈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것들에 비해서 좀 덜 부담됩니다. 망가져도 하나 더 사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그런 렌즈, 마성의 렌즈입니다. 이렇게 가격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가격이 훅훅 떨어지는 감가에 대비 조금 리스크가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손떨방 기능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캐논의 L렌즈, 소니의 GM렌즈, 니콘의 N렌즈 맞나요? 2470 같은 경우에는 손떨방 기능이 없어요. 근데 번들 렌즈에는 있습니다. 캐논의 IS, 소니의 OSS, 니콘의 VR이라는 기능으로 따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보완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진을 망칠 확률을 줄어들게 하고 영상을 찍을 때 손떨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떨림이 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게가 가볍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중요시 생각하는데, 왜냐면 카메라도 무겁고 렌즈도 무겁고 그 외에 다른 액세서리를 달았을 때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어렸을 땐 괜찮았어요. 20대 초반 땐 괜찮았는데 30대 넘어오면서 조금 손목에 무리가 옵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 장비를 맞출 때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사진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가볍게 하려고 세로 그립도 안 달았어요. 사진기로 쓰는 카메라는 플래그십 모델을 썼었는데 딱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 사진 찍는 맛도 있지만, 제가 계속 들고 다니기에는 어깨도 너무 아프고 손목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다시 5D 시리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즈가 가볍기 때문에, 만약 바디도 가볍다면 들고 다니기엔 정말 컴팩트한 그런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번들 렌즈 장점을 얘기했는데도 아쉬운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변 조리개. 가변 조리개가 뭐냐면, 각 렌즈마다 최대로 개방할 수 있는 조리개가 표시가 돼요.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1.4, 1.2, 1.8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줌렌즈 같은 경우에는 2.8, 4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번들 렌즈에 있는 가변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3.5, 5.6 아니면 3.5, 6.3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으면서 조리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최대 광각으로 찍었을 때는 3.5 최대로 개방을 할 수 있지만, 망원으로 갔을 때는 5.6이나 6.3으로 조리개가 조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M모드나 AV 모드로 찍었을 때 나는 최대 개방을 하면서 찍을 거야 하면 3.5로 찍고 있는데, 망원을 하는 순간 조리개가 조여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진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사진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결과물이 망쳐지는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찍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번들 렌즈를 쓰시는 분들의 약간 팁을 드리자면, 그냥 처음부터 5.6으로 고정을 해놓고 찍으세요. 그러면 광각이든 망원이든 5.6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노출만 맞추면 똑같은 균일한 노출값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광각에서 조리개가 열리고 망원에서 조리개가 조여지는 그런 가변 조리개의 단점을 약간이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처음 찍었을 때 번들 렌즈 하나, 단렌즈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샀었는데, 맨 처음에 아웃포커스를 한다고 단렌즈를 썼어요. 아웃포커스 맛에 들리다가 줌렌즈를 꼽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사진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이 편해. 저기 멀리 있는 거 찍고 싶을 때 단렌즈로는 가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줌렌즈는 망원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단렌즈를 많이 안 쓰고 번들 렌즈를 많이 썼습니다. 초반에 앞에 말씀드렸던 장점 그대로 제가 다른 렌즈를 구매하기에 앞서서 가이드가 되어주는 렌즈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처음 카메라를 샀을 때 쓰기 좋은 렌즈로 번들 렌즈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모든 렌즈를 비싼 렌즈군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성능은 좋지만 가격은 저렴한 번들 렌즈를 쓰시면서 정말 이 사진 영상이 나에게 좋은 취미가 될런지 아니면 지나가는 추억이 될런지는 써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분 좋은 사진 영상쟁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To be continue.